우리 일상 속에서 나를 올가매는 것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현실을 떠나지 않으면서도 바로 그 현실에 덜 얽매일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방법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갈 핵심입니다. 이건 현실 도피에 대한 이야기가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현실 속에서 무게중심을 살짝 옮기는 그런 기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먼저 우리가 보통 저지르기 쉬운 실수부터 한번 짚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로부터 벗어나고 싶을 때 아주 강력한 방법으로 그걸 아예 제거하려고 시도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가진 걸 전부 없애버리거나 나라는 정체성을 억지로 막 내려놓으려고 애쓰거나 남들이 뭐라고 하든 애써 무시하려고 하는 시도들 말입니다. 이런 방법들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질 못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무언가를 없애려고 필사적으로 애쓰는 그 행동 자체가 역설적이게도 그것에 더 강하게 얽매이게 만드는 또 다른 형태의 집착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제자리로 돌아오거나 어쩌면 더 깊은 구속에 빠지게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방법은 뭘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 초연함, 즉 벗어난다는 것은 제거가 아니라 관점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잘못된 방식은 나를 규정하는 것들을 어떻게든 버리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이건 더 큰 집착을 낳을 뿐이죠. 하지만 올바른 방식은 그것들을 원래 있어야 할 제자리로 돌려놓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건강한 관점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초연함이라는 건 나를 정의하는 요소들, 예를 들어 내 몸이나 직업, 소유물 같은 것들을 없애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들과 나를 동일시하는 그 연결고리를 약화시키는 아주 미세하고 지적인 관점의 전환을 뜻하는 거죠. 정말 흥미로운 비유죠. 내 삶이라는 무대에서 항상 주연 배우 역할을 했던 나의 정체성, 나의 몸, 나의 소유물들을 이제는 조연의 자리로 살짝 옮겨 앉히는 겁니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역할이 바뀌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바뀝니다. 나의 몸은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니라 내가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고요. 성별이나 나이는 나를 규정하는 틀이 아니라 그냥 상황을 이해하는 맥락이 됩니다. 소유물은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게 아닌 그저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SNS의 데이터는 나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나의 기록으로 제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론을 넘어서 우리 일상에서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5가지 구체적인 연습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정말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5가지 연습입니다. 몸을 객관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회적인 정체성인 태그에 반응하는 방식을 바꾸고요. 내면의 질문을 재구성하고 디지털 자아를 분리하고 마지막으로 나를 찾으려는 노력을 잠시 멈춰보는 단계까지 나아갈 겁니다. 첫 번째 연습입니다. 몸에 통증이 있을 때 무심코 내가 아프다 라고 말하는 대신에 몸에서 통증이 감지된다 라고 의식적으로 언어를 바꿔보는 겁니다. 이 작은 문장의 변화가 나와 몸 사이에 미세하지만 아주 중요한 심리적 간격을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는 태그 연습입니다. 누군가 나의 직업이나 나이, 성과 같은 사회적 꼬리표, 그러니까 태그를 언급할 때가 있죠. 그때 자동적으로 따라 나오는 자기 설명이나 감정적인 반응을 잠시 멈추고 속으로 지금 내 태그가 호출됐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하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자동적인 정체성 반응의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질문을 바꾸는 연습인데요. 무언가를 잃거나 원하던 걸 얻지 못했을 때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묻는 대신 내 정체성의 어떤 부분이 이 상황을 나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지? 라고 질문을 재구성해 보는 겁니다. 고통의 원인이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과 나를 동일시한 데서 비롯됐음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네 번째는 현대인에게 특히나 중요한 연습입니다. SNS 계정이나 메시지, 알림을 볼 때마다 이 문장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기록이지 나의 존재 자체는 아니다. 이 간단한 구절이 디지털 세계의 수많은 평가와 반응으로부터 우리의 정신건강을 지켜주는 아주 튼튼한 방화벽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쩌면 가장 어려울 수 있는 연습입니다. 하루 중 아주 잠깐이라도 나를 규정하고
설명하고 결론 내리려는 모든 노력을 그냥 멈춰보는 겁니다. 그저 존재하는 상태에 머무는 거죠. 나라는 개념이 잠시 비워진 바로 그 자리에 자동적인 반응 대신 새로운 여유와 공간이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이런 연습들을 꾸준히 했을 때 우리 삶에는 과연 어떤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날까요? 지금부터 그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지점인데요. 초연함은 현실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불필요한 동일시가 사라지면서 감각과 상황 판단은 더 명료해지고 선택은 더 유연해집니다. 현실은 그대로인데 그것을 꽉 붙잡고 있던 내 손의 힘만 부드럽게 풀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연습이 쌓이면 나타나는 구체적인 변화들입니다. 심리적인 상처의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요. 삶의 변화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줄어듭니다. 실패는 더 이상 나에 대한 최종 평가가 아니라 그냥 지나간 하나의 사건으로 인식하게 되고, 반대로 성공 역시 나의 정체성 자체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서 훨씬 자유로워지는 거죠. 이 모든 변화는 어떤 신비주의적인 깨달음이나 초월적인 경험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우리 정신의 운영체제, 그러니까 OS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서 불필요한 오류를 줄이고 시스템을 효율화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아주 논리적이고 실용적인 자기관리 기술인 셈이죠. 오늘의 내용을 이 하나의 문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초연함을 연습한다는 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떤 것에도 나 자신을 가두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향한 하나의 실천입니다.